인간 운동 행동에 의해 꼭 풀어야 할 대표 문제 여러분 풀고 오신 거죠? 네. 자,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인 성격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성격에는 이번 2024년도에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성격에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개인의 성질과 특성이다. 그리고 심리적 핵으로는 여기 성격 구조에는 심리적 핵과 그다음에 전형적인 반응, 역할과 관련된 행동, 이것이 어떤 그 성격의 구조이다. 그래서 심리적 핵은요, 그 외부 상황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자, 성격 구조는 이와 같고요. 자, 성격의 특성도 보시고, 자, 성격 이론이 2024년도에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특성 이론이라는 것은 특성 이론은 개인의 성격을 기술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격 특성이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자, 프로이드의 심리 정신 역동 이론입니다. 자, 예, 어떤 인간의 성격은 원초적인 자신과 현실적인 자아 그리고 자기 통제의 세 가지 자아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타협한다는 그리고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예. 다음은 스텔던과 크레치머의 체형 이론 요거 한번 보시고 예. 다음은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입니다. 자,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은 5가지의 그 욕구가 위계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성격적 본질은 인간의 내적 욕구 체계에 의해서 결정되고 5가지 욕구 보시면 맨 밑에 피라미드식으로 생리적인 욕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애정의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마지막 맨 위에는 고차원적인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래서 욕구의 발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메슬러 욕구 이론입니다. 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예, 아주 중요하죠. 사회학습 이론은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인 인간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행동 모방을 보고 관찰함으로써 인지가장을 학습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성공, 그런 것을 보고 또 모방하고 관찰해서 인지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 이론,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실 때 어떤 그런 애들이 행동을 보고 모방하고 관찰함으로써 그것을 습득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있을 때는 좋은 모습 또 좋은 어떤 그런 행동을 보여주셔야지만 또 좋은 아이들이 어떤 그런 습관이 된다는 학습되는 이론이에요. 사회학습 이론. 자, 성격의 측정에는 이렇게 면접법과 질문지법 그리고 투사법이 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성격의 요인 5요인 모형이 있는데요. 빅5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서적 불안정성, 신경성, 뉴로티시즘이라 해서 예민한 신경질적인 것이 이제 신경성, 성격 질환, 성격의 5요인 모형이고요. 외향성, 엑스트로버전이라 해서 열정이나 외향적인 거, 어떤 그런 반대는 내향성이죠. 개방성, 오피니스트 익스피리언스 그래서 독창성이라든가 다양성, 호기심을 추구하는 것을 개방성이라고 해요. 자, 호감성, 어그리비어스 그래서 상냥함, 이타성, 겸손, 호감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성, 예, 컨시니티니시니스 그래서 성실성 이렇게 돼요. 자, 요 성격의 5요인 모형을 외우실 때는 여기 앞자를 따가지고 오션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어피니스 개방성, 그 다음에 성실성, 오션, 예, 그 다음에 이 외향성, 예, 그 다음에 A 호감성, 어그리블리스, 예, 그 다음에 오션, N 이건 뉴로디즘 그래서 이렇게 오션이라고 외우시면 5가지가 성격의 5요인 빅5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건의 정신건강 모형입니다. 자, 우수 선수의 특징을 나타내는 프로파일이에요. 그래서 자, 그 우수 선수는 이게 비우수 선수고, 자, 요게 우수 선수인데요. 보시면 자, 우수 선수는 어떤 활력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반면에 그 긴장이나 우울 그런 어떤 그런 부정적인 요인에는 평균 이 T 점수보다 훨씬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모건과 정신건강 모형입니다. 예, 자, 대표로 풀어야 할 문제, 꼭 풀어야 할 대표 문제 여러분 꼭 풀어보시고 다음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스탑해놓고 오세요. 네. 다음 정서와 시합 불안입니다. 여기서 자, 불안은요. 자, 스포츠 전념입니다. 스포츠에서 지속적으로 참가하려는 개인의 욕구와 결심을 반영하는 동기이자 힘이다. 그래서 스포츠 전념의 6요인이 있어요. 스포츠의 재미, 그리고 가치 있는 기회, 다양한 중요한 활동, 개인적 투자, 사회적 제약, 사회적 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요 디귿, 다른 중요한 활동, 요것은 6요인 중에서 다른 중요한 활동은 스포츠 전념과 부정적 관계를 보이며 다른 5요인은 긍정적 관계를 보인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 재미는 가치 있는 기회, 개인적 투자, 사회적 제약, 그 다음에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는 높게 생각할수록 전념 수준이 높다. 자, 스포츠 재미입니다. 자, 스포츠가 재밌어야 스포츠에 전념을 하고 또 스포츠 행동으로 옮기겠죠. 계속 스포츠 행동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스포츠 재미는 스포츠를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스포츠를 재미 요인에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은 모두 영향을 미친다. 예. 그래서 내적 요인으로는 성취, 기술 향상, 동작에 대한 감각적 즐거움. 예, 요게 내적 요인. 그 다음에 외적 요인. 어떤 진학이라든가 사회적 소속감. 이것이 외적 요인.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스포츠 재미가 생기고 그거에 따라 또 지속적으로 전념을 하고 또 스포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 재미의 요 그래프 알아두시고요. 자, 스포츠 몰입입니다. 자, 스포츠 몰입. 플로우는 칙센미아의 아주 대단한 대가시죠. 예, 학자시고. 자, 최적의 몰입은 기술, 실력이 도전, 과제가 균형을 이루는 상황 속에서 수행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도전과 기술의 인식 수준이 평균 이상일 때 몰입이라고 발생하고 둘 모두가 평균 이하이면 무관심을 느낀다. 자, 평균 이상일 때는 몰입, 평균 이하이면 무관심, 도전과 기술입니다. 그래서 도전이 높고 기술이 낮으면 불안을 초래해요. 그리고 도전이 낮고 기술이 높으면 좀 이완되죠. 조금 루즈하죠. 네. 그래서 몰입의 9개 차원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적응이 힘든 환경이 있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상태이다. 예, 요거 아시고 탈진 보겠습니다. 탈진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기운이 소진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탈진의 하위 영역으로는 성취감에 대한 저하, 그다음에 스포츠 평가절하, 그다음에 신체적, 정서적 고갈입니다. 예, 그래서 요 성취감에 대한 저하, 수행이 눈에 띄게 상당히 뒤처졌을 때 그런 탈진이 하위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에 대한 평가절하. 어떤 시합이라든가 훈련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신체적, 정서적 고갈에서 어떤 정신적 그렇고 신체적으로 어떤 그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 이 세 개의 그 탈진의 하위 영역입니다. 그리고 레이더크와 스미스가 운동선수 탈진, 질문지 세 가지를 측정 요인으로 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취감 저하, 스포츠 평가 절하, 그다음 신체적, 정서적 고갈. 탈진의 하위 영역과 그리고 이 운동선수 탈진, 질문지 세 가지 측정 요인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진에 대한 대처 방안, 건강과 에너지, 긍정적 신념, 문제 해결 기술, 물질적 자원, 사회적 기술, 사회적 지지가 대처 방안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성입니다. 각성의 개념은 어떤 깊은 수면에서부터 높은 흥분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서 변화하는 유기체의 일반적인 생리적, 심리적 활성화의 정의다. 그래서 각성은 호흡이나 심박수, 피부 온도의 땀 수준을 평가하고요. 지각협소화라는 것은 자, 운동 수행 시에 각성 수준이 높아져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폭이 점차 좁아지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입수를 할 때, 다이빙을 했을 때, 물에 입수를 했을 때 갑자기 어떤 그런 지각이 다이빙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 폭이 좁아지는 현상, 예, 그것이 지각 협소화라고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자, 단서 유형 가설, 최적의 수행을 위해 부적절한 단서를 배제하고 유용한 단서를 수행하는 적절한 주의와 각성 수행을 가진다. 예, 각성의 효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예, 스트룹 효과. 일치하지 않는 자극을 보고 그 자극을 실행할 때 일치하는 자극을 보고 실행할 때보다 반응 시간이 늦어지는 현상. 이것은 제가 2024년 기출문제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앞전에 그 운동제어 체계에서 자극, 감각, 지각 단계에서도 요거 스트룹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각 협소화, 이거는 운동 시행 시 각성 수준이 높아져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폭이 점점 좁아지는 현상. 칵테일 파티 효과는 이것도 여러 정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필요한 특정 정보에 대해서 선택적 지각으로 주의를 기울이거나 의식하는 현상. 자, 맥락 간섭 효과. 운동 기술을 연습할 때 다양한 운동 요소들 간의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불안입니다. 자, 우리가 경쟁 스포츠에서 어떤 불안을 많이 느끼겠죠. 그 불안에 대한 여러 심리적인 요인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불안. 자, 불안이라는 것은 신체의 활성화, 각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상태에서 체험하는 초조함, 걱정, 우려 등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불안에는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으로 나뉘며 상태 불안은 다시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으로 나뉜다. 자,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으로 나눠요. 상태 불안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정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관적, 의식적으로 느끼는 우려나 긴장감인데요. 상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갑자기 이제 경기장에 도착하는 순간에 불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상태 불안이라고 해요. 예, 다음은 특성 불안. 특성 불안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 어떤 성격적인 불안 특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태 불안은 노인지적 불안과 상태 불안과 신체적 상태 불안으로 나눠진다. 자, 인지적 상태 불안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 걱정 같은 시합이 다가오면 시합 결과를 걱정하는 것, 인지적인 측면을 걱정하는 것을 말해요. 신체적 상태 불안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지각된 생리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어떤 페널티킥을 직전에 호흡이 가빠진다든가 몸이 굳어진다든가 손에 땀이 난다든가 그런 어떤 신체적 상태 불안을 말합니다. 자, 다음 불안의 측정, 예, 또 이런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요. 자, 불안과 수행의 관계 이론이에요. 요것도 2022년에도 출제가 됐는데 2023년, 2024년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2025년에는 출제가 되지 않을까. 예. 자, 그래서 자, 추동 욕구 이론입니다. 각성과 수행의 관계를 직선으로 보며 각성 수준이 높아지면 수행도 이에 따라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자, 각성 수준이 높아지면 운동 수행도 높아진다는 욕구 이론, 추동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역류자 가설. 자, 역류자 가설이라는 것은요. 자, 예. 이 유자를 역류자로 놓은 것을 역류자 가설이라 그래요. 자, 각성이 생리적 각성이 아주 낮거나 아주 높게 되면
어떤 수행에 방해가 되고 중간 정도의 그 생리적 각성이 있을 때 최고의 그 운동 수행을 발휘한다는 이론이에요. 예, 이것이 영육자 가설 또는 적정 수준 이론이라고도 나와요. 예, 이거 두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예, 같은 말입니다. 네, 다음은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에요. 자, 영육자 가설을 바탕으로 한 이론으로서 이것이 더 선수별 그리고 운동 종목별에 따라서 각성 수준이 다르고 또 각성 수준이 특정 범위 지역 안에 있을 때 그 높은 운동 수준을 보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자, 보시면 자, A 선수, 즉 양궁 선수는 어떤 각성이 요 정도 앞부분에 있을 때 최고의 운동 수행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축구 선수는 각성이 그래도 양궁 선수보다는 약간 뒤쪽에 있을 때, 이쪽에 있을 때 그래도 그 최적의 운동 각성 수준에 의해서 최적의 수행이 나타난다. 자, C 선수는 100m 달리기 선수예요. 각성이 아주 좀 축구 선수나 양궁 선수보다 더 뒤쪽에 더 높을 때 최적의 운동 수행이 나타난다. 그래서 운동 선수별, 운동 종목별에 따라서 적정 각성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것이 최적 수행 지역 이론입니다. 예. 자, 다차원 불안 이론입니다. 자, 불안을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이 모든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방식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다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자, 인지 불안이라는 것은 자, 인지 불안이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경기력 향상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인지 불안은 운동 수행과 부정적 관계가 있다. 예, 근데 신체 불안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것보다도 어느 정도 신체 불안은 적정한 이렇게 가운데 있을 때 낮거나 높은 것보다 그래 적정한 그 있을 때 경기력을 향상 수준을 보인다. 적정의 수준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인지 불안에는 어떤 그 운동 수행과 부정적 관계가 있고, 예, 그리고 인지 불안이 높을수록 운동 수행이 나빠진다. 또 신체 불안은 영육자 곡선을 그린다라고 다차원 불안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은 카타스트로피 이론이에요. 카타스트로피 이론은 격변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자, 스포츠 멘붕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카타스트로피 이론은 아주 좀 복잡하죠. 보시면은 자,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비선형적 관계를 설명한 건데요. 자, 인지 불안이 낮을 때는 신체적 각성이 높아질 때는 어떤 영육자 곡선을 그리면서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향상이 되면서 낮아진다라는 설명이에요. 근데 자, 인지 불안이 높아지면서 신체적 각성이 높아지면 향상이 되다가 어느 지점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 요것이 카타스트로피 격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지 불안이 낮을 때 신체 각성이 높으면 영육자 곡선을 나타내고, 그리고 인지 불안이 높고 그다음에 이 신체적 각성이 높게 되면 향상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 이것이 카타스트로피 이론입니다. 다음은 반전환 이론이에요. 자, 높은 각성 수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각성과 정서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각성이 낮을 때는 이것을 지루하다,
또는 이안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자, 각성이 높을 때는 불안하다 또는 흥분된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 불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론입니다. 자, 마틴스의 심리 에너지는 이론입니다. 예, 이것은 어떤 그 긍정적 심리 에너지, 그리고 부정적 심리 에너지가 있는데 이 적정 에너지 지역이 있다, 최고 수행의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틴즈의 심리 에너지 이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요한 게, 자, 여기 이 챕터에는 불안과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기법이에요. 예,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신체 이완 기법과 인지 불안 간소 기법이 있는데요. 신체 이완 기법은 호흡 조절과 점진 근육 이완 그리고 바이오 피드백이 있어요. 호흡 조절이라는 것은 천천히 깊게 호흡을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약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다시 4초 동안 숨을 참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4초 동안 숨을 내쉬는 것을 호흡 조절이라고 해요. 점진 근육 이완은 하나의 근육근을 긴장시킨 다음에 그 근육을 이완시키는 순서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 전에 어떤 팔다리를 흔들어서 긴장을 이완시킨다든가, 또 농구 선수가 자유투 직전에 또 어깨에 힘을 주었다가 풀어주는 그런 것을 점진 근육 이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지불안 감소 기법이에요. 인지불안 감소 기법은 자기 암시가 있어요. 셀프 토크가 있는데요. 자신과 나누는 내면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행동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자기 암시의 인지 조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골프 선수들이 혼잣말로 이렇게 하는 셀프 토크를 많이 하죠. 선수들도 수영 선수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많이 권장합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부정적 자기 암시를 긍정적 자기 암시로 바꾸는 기법이에요. 네, 자, 인지 재구성. 자, 인지 재구성이 여기 24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자, 비합리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패턴을 찾아내서 바로 스탑시켜서 바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가 뛰어난 방법입니다. 다음 명상. 자, 마음을 이완시켜서 몸을 이완을 유도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자생훈련. 자기 체면으로 따뜻함이나 무거움의 감각을 유도하는 6개 단계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수련의 수개월이 필요하다. 자, 체계적 둔감화입니다. 자,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극에 노출시켜서 불안 반응 대신 이완 반응을 보임으로써 어떤 불안이나 스트레스에 점차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부상 후에 복귀해서 그 두려움, 또 골프, 야구 등에서 트라우마 같은 입수를 극복하는 데 효과가 뛰어난 기법이라고 합니다. 예. 자, 다음은 동기입니다. 예, 동기도 아주 꼭 문제가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자, 동기에서 보시면 요거, 예, 동기는요, 무동기, 외적 동기, 내적 동기가 있습니다. 무동기라는 것은 스포츠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스포츠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그것이 무동기고요. 자, 외적 동기는 스포츠는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외적인 보상, 즐거움보다는 어떤 상금이나 보상에 더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을 외적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적 동기는 그 어떤 그 스포츠에 대한 그 어떤 본인의 어떤 흥미라든가 즐거움, 기쁨, 보람에 하는 것을 이것을 내적 즐거움, 내적 동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이거 2024년 아주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동기이론에는요, 또 성취 목표 성향 이론이 있습니다. 자,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라지는데요. 자, 과제 목표 성향과 자기 목표 성향이 있어요. 자, 과제 목표 성향이라는 것은 비교의 준거가 자신인 절대적 평가에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거나 어떤 약간 어려운 과제를 제시하고, 또 내적 동기, 또 몰입 체험에 증가해서 거기에서 노력을 해서 또 협동을 통해서 성공 경험을 얻는 것이 과제 목표 성향이고요.
자기 목표 성향은 자신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증거가 타인에게 있어요. 상대적 평가예요. 그래서 늘 그 상대를 압도하고 승리를 통해서 성공 경험을 얻는 것을 목표 성향으로 하고 있고 내적 동기나 몰입의 체험의 감소가 있겠죠. 네. 다음은 성공 접근과 실패의 동기입니다. 접근 동기로는 자신의 유능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접근 동기, 회피 동기는 무능감을 보여주지 않고 무능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네, 자 보시고요. 다음은 여기 성취 목표 2차원 분리의 예시가 있어요. 숙달 접근, 수행 접근, 숙달 회피, 수행 회피.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동기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자가 만드는 보상 구조를 선수나 학생이 인식하는 것을 동기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가제관여적 분위기, 숙달 분위기라고도 해요. 자, 선수나 학생이 자기 기준에서 성공과 유능감을 판단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예, 그래서 지도자는 학생이 개인적,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주고 노력과 향상을 중시하며 그에 따른 격려와 칭찬을 하는 것이 과제관여적 분위기 또는 숙달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아관여적 분위기는 수행 분위기예요. 그래서 타인과 비교해서 좋은 평가를 받거나 남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고 지도자는 경쟁을 통해서 이기는 학생이나 선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 수행 분위기, 즉 자아관여적 분위기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인지평가 이론입니다. 자, 인지평가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직무에 대해서 관련해서 어떤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어 있는 경우 내가 스포츠를 잘 할 수 있고 내 흥미로서 어떤 그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데 외적인 보상을 주게 되면 내재적 동기가 감소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내재적 동기를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 참 자결성 이론입니다. 자결성 이론이라는 것은 자기 결정의 연속선상에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설명하는데요. 이것을 개인의 행동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스스로 결정된다는 것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무동기, 내적 동기, 외적 동기를 더 세분화해서 나타낸 것이 이 자결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결성 이론의 기본적 심리 욕구는 3가지가 있는데요. 자율성, 운동을 하고 안 하고는 주로 내가 결정하는 자율성이 있고 유능성, 내가 운동을 다른 사람에게 잘한다고 보여주고 싶은 또 유능감이 있죠. 그 다음에 관계성, 주변에 있는 사람과 또 평소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래서 자기결정성 이론의 기본적 심리적 욕구는 이 3가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결성 이론의 라이언 대시가 6가지 유형을 제시했는데요. 자, 무동기와 그리고 내재적 동기, 외적 동기 중에서 외재적 동기 요것을 4개로 자세하게 세분화시켰어요. 예. 그래서 외재적 동기에서 외적 조절은요. 그 외적 조절은 그래도 외재적 동기 중에서 가장 자율성이 낮은 거예요. 예, 자율성.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재적 동기를 저해하고 외적 보상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장학금이라든가 어떤 그런 상금 그런 어떤 보상에 대한 그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외적 조절이고요. 자율성이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감, 규제, 부가된 조절이라고도 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고 또 죄책감을 자기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동기화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어떤 감독, 코치들에게 어떤 자기가 죄책감이라든가 비난을 받기 싫어서 내적인 즐거움에 스포츠를 참여하기보다는 그런 거기에 동기화된 행동을 말합니다. 이걸 의무감 규제, 부가된 조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규제. 스포츠에 대한 내적 흥미보다는 어떤 그 개인의 중요성, 자신이 내가 이거 목표에 대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기화된 행동을 확인 규제라고 해요. 확인된 조절이라고 합니다. 통합 규제는
외적 동기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자율적인 동기 유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부로 좀 받아들여져서 가치나 목표, 욕구가 통합될 때 나타나지만 어떤 과제 자체에 대한 관심이 기쁨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내적인 거에는 조금 통합 규제가 좀 가깝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기쁨보다는 과제 자체에 대해서 중요한 결과를 달성하기에 행동하는 것을 통합 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재적 동기는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4개로 나눠지고요. 내재적 동기는 자신의 완전한 그런 의지와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동기 유형입니다. 그래서 자결성 동기 6가지 유형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귀인입니다. 자, 귀인도 자주 출제가 됐는데 24년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보시면 매년 출제가 돼요. 예. 자, 기인이라는 것은 사건과 행동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과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각하는 것을 말해요. 자, 3차원의 분류법 주요 기인 개념입니다. 자, 개인의 능력이 있고 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운이 있고 과제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인 요소는 요 4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와이너와 3차원의 기인 모델을 보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능력은 내적이며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하다. 예, 그리고 노력은 잘 보셔요. 요거 여러분 꼭 알아두셔요.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노력은 내적이며 그 다음에 불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통제가 가능하다. 예, 요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운은 외적이며 불안정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음은 과제 난이도는 외적이고 안정적이며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능력과 운, 과제 난이도는 통제가 다 불가능한데 노력은 내가 통제가 가능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능하죠.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인에 대한 재훈련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귀인을 변화시켜 보다 긍정적이고 미래의 지향적인 사고로 이끌어가는 바람직한 귀인 패턴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귀인 재훈련이에요. 그리고 귀인 재훈련 효과는 최소 훈련 3주 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 그리고 귀인 재훈련의 중요한 것은요. 훈련을 통해서 실패의 원인을 노력 부족이나 전략의 미흡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자, 와이너의 3차원 기인 모델입니다. 요 앞에 요 3차원 분류법에 대한 기인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구분. 자, 기인 요소로는 능력, 노력, 운, 과제 난이도가 있고 구분으로는 내적이냐 외적이냐,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통제가 가능하냐, 통제가 불가능하냐예요. 자, 능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적이라는 것은요. 내가 성공의 실패의 원인이 개인의 내부에 있느냐, 개인의 외부에 있느냐. 그래서 그 성공의 실패의 원인이 내부에 있으면 내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으면 외적이에요. 그래서 성공의 실패와 그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본인, 즉 능력에 있는 것은 내적, 그 다음에 노력에 있는 것은 내적인데, 자, 운과 그리고 과제 난이도는 내가 어떻게 원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고 외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정적, 불안정적은요. 사건의 원인이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안정적이라고 해요. 근데 자, 때와 장소에 따라서 어떤 바뀌는 것, 그것이 불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것은 능력과 그리고 과제 난이도는 어떤 원인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노력과 운은 어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예.
자, 통제 가능, 통제 불가능. 그래서 통제 가능이라는 것은 사건의 원인이 자신이 통제가 가능하면 통제가 가능하느냐 아니면 통제 밖에 있느냐가 이 통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력만이 내가 자신이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라든가 운, 이 과제 난이도는 통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 불가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내적이고 개인의 내부에 있고 그리고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불안정적이고 그리고 내가 사건의 원인이 자신의 통제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내적 불안정적 통제 가능. 이걸 여러분 꼭 별표 5개 되셨죠? 자, 기인 재훈련 모형입니다. 자, 바람직하지 못한 기인이에요. 자, 실패를 했을 때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다가 기인을 하는 거예요. 자, 통제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죠? 예, 능력, 그다음에 운, 과제 난이도. 그렇죠. 실패를 했는데 그 코치나 선수에게 이거 운이 안 좋았어. 또 통제가 뭐 또 과제 난이도가 좀 너무 높았어. 그래서 네가 성공에 실패한 거야. 그러면은 낮은 경기력이라든가 부정적 정서가 생기겠죠. 자, 바람직한 기인은 성공과 실패는 통제 가능한 요인, 즉 통제 가능한 요인은 뭐가 있었죠? 노력. 성공했을 때 노력. 성공에 대한 높은 기대, 적극적. 그래, 높은 경쟁력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그런 노력에 의해서 이 성공한 거야. 그러면서 높은 경기력이라는 자신감, 또 긍정적 정서가 나타나겠죠. 훈련을 통해서. 실패했어도 통제 가능한 요인, 즉 노력과 그리고 내 전략에 대한 미흡. 그래서 실패를 했을 때는 내가 노력을 좀 덜 했기 때문에 노력하면서 또 행동을 개선하고 또 전략을 잘 세워서 그거를 분별해서 다음에는 꼭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기인 재훈련 모형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불안 그리고 또 동기 또 그리고 기인 아주 여기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인 요인에서 많은 문제가 여기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풀어야 할 대표 문제 요거 풀어보시고 다음 단계로 목표 설정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스탑 시켜놓고서 여러분 문제풀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